안녕하세요. 월세모니콜 김세연입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이 세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까 해요. 저도 예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 세금이 굉장히 걱정이 됐었어요. 세금이 많이 나오면 어떡하지? 내가 세금을 감당을 못하면 어떡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좀 이렇게 주위에서도 듣고, 매스컴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거든요. 자, 우리 교육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상담을 하시는 분들도 이 세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꼭 물어보세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도 세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세금을 많이 내고 보니까,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는구나를 알게 된 거죠. 그럼 반대로 생각을 했을 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면 세금을 많이 안 내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가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은, 내가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금은요, 내가 번 돈에서 내는 거예요. 예, 내가 벌지 않았는데 내라고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번 것은 생각하지 않고 이 세금을 내는 것에만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집중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이야기를 하자면, 자, 돈을 일단은 버는 것에 집중을 하셔야 되고요. 이 번 돈에서 세금은 정당하게 내지만 어느 정도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해야 되고요. 당연히 여러분들 탈세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1도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저도 세금 낼 때 좀 아까워요. 사실 되게 아깝고 무슨 세금이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세금에 대해서 제가 막 계산을 막 하거나 이렇게 못해요. 원체 복잡하기도 하고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월세 받는 것도 있고, 그쵸? 임대소득도 있고요. 재산세도 내야 되고, 종부세도 내야 되고, 팔 때 시세 차익도 내야 되고, 또 뭐 소득으로도 잡히고, 뭐 이런 복잡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 역시도 전문가,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고 세무사님에게 이름을 해서 맡깁니다. 예, 근데 그런 세금적인 부분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좀 자세히 알고 참 똑똑하면 그런 것들을 제가 참 상담을 잘 해드렸으면 좋겠지만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은 전문가하고 상의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가장 정확한 거는 그 세금에 대해서는 그 세금을 잘 알고 그것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가와 상담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내는 것보다는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양도소득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세차익을 1억을 봤어요. 그런데 내가 바로 1억을 1년 내에 시세차익 1억을 보고 매도를 했을 때, 집을 팔았을 때를 말을 하는 거예요. 집을 팔았을 때 1년 안에 시세차익 1억을 봤다. 이 1억의 시세차익과 내가 1년 또는 2년 또는 5년, 10년 이상을 보유하고 시세차익 1억을 봤을 때 양도세, 세금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래서 투자를 하기 전에 어떤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었냐면요. 이 세금 부분에 좀 걱정이 되고 좀 무섭기는 했지만 그래, 일단 그 기본 개념, 내가 번 것에서 내는 것이 세금이니까, 내가 조금만 벌더라도요, 내가 만약에 시세차익 1억을 봐서 뭐 8천만 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내가 2천만 원이라도 벌려면 해야 되겠구나 라고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상 해보니 뭐 80%까지 나가지는 않아요, 사실 여러분. 그리고 저는 낙찰을 받거나 했을 때도요, 일단 부동산은 오래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세금에 대한 부담은 크게 지금도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1년 전에 판 것도 있죠. 1년 이내에 매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경우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황을 빨리빨리 판단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액션을 취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돈을 버는 거를 무서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세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만큼 많이 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걱정을 하시기에 앞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저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막 1억짜리 뭐 빌라나 정말 그런 소액으로 낙찰을 받는 경우에는요, 정말 재산세가 얼마 나오지도 않아요. 뭐 한 6만 원, 7만 원? 정말 뭐 10만 원 안짝으로 나오는데요. 매년 그 돈을 내는 것조차 아까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 근데 만약 매년 한 채당 재산세를 10만 원을 냈어요. 그러면은 1년에 10만 원이죠. 5년이면 50만 원을 냈어요. 이 부동산을 5년 뒤에 매도를 했다, 매각을 했다. 그러면 50만 원 이상, 예, 충분히 최소 500만 원, 최소 1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시세 차익을 보잖아요. 그리고 요 정도의 시세 차익 5년 정도 보유하면은요, 양도세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제가 최소를 잡아드린 거고요. 금액이 크면 클수록 재산세도 늘어나는 거고, 당연히 시세 차익은 더 많이 보겠고요. 양도세도 내겠죠. 하지만 보유하면 보유하고 있는 기간만큼 공제를 해주는 부분이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액면상 60%, 뭐 40%이 정도 세금을 내지는 않는다는 점 유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제가 버는 것의 50%는 세금을 낸다라고 생각하고 항상 투자를 하고, 예, 경매를 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오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1억을 벌었는데 8천만 원 세금을 내고 내가 2천만 원을 벌 것인지 안 벌 것인지, 예, 그러면 답은 간단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세금에 대한 걱정을 하기보다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였죠?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자. 돈 많이 벌고 세금도 많이 내자.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오늘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저와 함께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자, 오늘도 월세 모닝콜과 함께 열정과 꿈 마음에 꼭 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월세 모닝콜 화이팅!